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이번에는 이제 식신의 평관입니다. 평관. 식신 평관은 식신 제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평관이라는 건 칠살이란 말이에요. 칠살은 날을 치는 거죠. 근데 식신은 그거를 견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칠살을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칠살은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 고통, 가난, 전쟁, 불상사. 이게 칠살이에요. 칠살은 나를 괴롭히는 게 칠살이라는 거지. 그런데 칠살은 그런 거고 식신은 뭐예요? 식신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칠살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든 거고 식신은 풍요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난과 질병 어려운 거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식신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식신 제살이라고 한다 이거죠. 식신이 살을 제압한다. 그래서 이런 운이 오면 식신 평관 운이 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운이 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식신이라는 것은 산업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의약품, 각종 물건을 생산하고 생산하여 안정되고 평화롭게 산다. 그러니까 이런 운이 오면 이게 이제 편해지는 거죠. 이게 그 동양상국을 놓고 보면은요, 동양상국에서 여기 우리나라,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북한. 이렇게 놓고 그 나라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의 지금 형태는 십신 중에서 뭘까요? 아니, 십신 중에서. 뭘로 보면 될까? 칠살로 봐야죠. 이거 걔네들 배고파서 줄이고 있잖아요. 칠살. 지금. 그러면 식신은 어딜까? 식신. 중국으로 봐야 돼. 중국이 지금 중국은요, 그 바나나 값이 오른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바나나를 먹기 시작해서 그렇대. 네.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바나나 자체를 못 먹어.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막 먹거든. 그리고 중국의 이 식자재가 싸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안 들어와요. 중국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네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파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 베트남 이런 쪽으로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은 풍요야. 식신.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식신을 넘어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은 퇴폐적인 걸로 변하고 있어. 일본이. 그 편인이야, 편인. 이게. 그러면 한국은 어딜까, 그럼? 한국은 지금 식신과 편인의 중간 사이에 있어요. 식신에서 편인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칠살을 이기는 게 뭐예요? 식신. 식신을 이기는 게 편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칠살로 가는 거거든. 이게 칠살이 이제 갑을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칠살은 경금이죠. 그렇죠? 갑을 기준에서 식신은 뭐냐면 병화죠. 그렇죠? 편인은 뭐냐면 임수죠. 그러니까 봐. 이것이 끄고 이것이 끄잖아.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칠살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칠살이라는 거는 식신의 원동력이에요. 식신의 원동력, 칠살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춥고 배고프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욕구가. 그죠? 그러니까 허리띠 줄일 때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도망 나오면 그 쌀밥 하나 먹는 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쌀밥 먹어보는 게 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쌀밥이라는 게 식신이거든. 그러니까 7살에 놓여 있는 사람은 식신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풍요로워지면 그 다음에 뭐거든? 태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걸 왜 꺼내느냐 했잖아요. 우리나라 앞으로 살 일은 통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편인화돼 가거든, 지금. 퇴폐화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것을 원동력이 뭐냐면 7살이라는 거지. 통일이 돼버리면 북한 애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원동력이 돼버리는 거야, 북한이. 북한. 얘네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 차라리 7살이지만 이 십신학적으로, 명리학적으로 보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예. 자, 이거는 십신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를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오잖아요. 식신의 나천성과 풍요롭게 살기 위한 노력으로 평관이라는 고통을 극복한다. 즉, 뭐냐면, 이렇게 7살에 놓이는 사람은 식신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아이러니하게 배가 고픈 거는 얘네들을 배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60년대 독일 광부로 가서 일했죠. 그죠? 근데 그때 이 광부 간호사 이거는 아주 그냥 막노동하고 열악한 상황이죠. 지금은 우리나라에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그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면 가서 돈 벌어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힘이죠. 자, 고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명의를 만나거나 명의학을 구해 건강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런 운이 오면은 아프던 사람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7살은 고질병, 식신은 약.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이나 분쟁을 억제 해소하는 각종 방책을 연구 개발하고 천재지변을 미연에 방지하는 재반 행위 이런 것도 식신 평관으로 본다. 이런 거. 여자는 자녀의 성공으로 가난을 면하고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와의 외정관계에 있던 여자도 자녀의 현명한 대처로 불미스러운 글쎄 이거는 나 여기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평관은 여자한테는 애인으로 보잖아요. 정부. 그 식신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괴롭힌 거를 자식이 해결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현실에서는 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 줄 아세요? 박사님이 이게 교재로 써놓은 거잖아요. 상담하다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없던 일을 갖다 지어낸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갖다 써놓은 거라는 이게. 자, 남자는 식신이 지나치게 제사라면 자식에게 불상사가 얘기될 수 있다. 그렇죠? 남자한테는 식신상과는 자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제사라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 사주에 보면은 자식궁이 어디에? 자식궁이 시죠. 시. 자식궁에 상관 식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무슨 예를 들어서 정일주가 시의 무술이죠, 무술. 그렇죠? 상관이니까 화생토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면 자식이 잘못되냐면 자식이 이 사람이 만약에 정해다. 그러면 이게 수가 자식이 되죠. 그렇죠? 해가 자식이잖아요. 수국화니까. 그러면 이게 이 자리가 무술이라면 토가 되게 싸잖아요. 토국수로 해버리거든. 그렇죠? 특히 시에 이런 이 상관이나 식상이 크게 온 사람은 대체로 뭐라고 그러냐면 맞냐면 자식을 너무 엄하게 키우는군요. 그럼 거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식상은 자식을 누르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식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안 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식을 너무 억눌려서 키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주면 실제 그러고 있어요. 뭐 내 확인 여러 번 했어. 자, 이게 이제 이런 경우도 지금 식신이 지나치게 제사라면 자식의 불상사가 이게 될 수 있다. 여자는 귀한 자식을 출산하여 좋으나 남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경자나 가보나 신에 이렇게 상관을 깔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애를 낳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진다고 그런다. 예. 너무 자식한테만 집착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이 식신 제살의 형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갑하고 병하고 경신이 있어요. 그러면 목생화죠.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목생화를 해주고 저쪽 금금목 해주죠. 그러니까 요거는 식신이고 요거는 편관이죠. 그렇죠? 근데 요게 어떻게 돼요? 화극금에서 다시 식신이 살을 잡아주고 있죠. 이거 식신 제살 형태예요. 이게 이건 생해주고 요건 극하고 여기서 극하고 그쵸? 그래서 요걸 갖다가 식신 제살이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이제 8번째 식신의 정관이에요. 자, 식신이 정관과 유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정하다라는 얘기는 정이 있다는 뜻이죠. 식신은 좋아요, 나빠요? 대체로 정관은 종국끼리 모였으니까 좋겠죠. 자, 양일주 식신과 정관이 합을 이룬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양일주잖아요. 갑은 그렇죠? 그러면 병은 식신이죠. 그럼 신은 정관이죠. 여기서 금국목이니까. 근데 병하고 병신 합이 되죠. 병신 합이죠. 합을 이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음일주는 식신과 정관이 극을 하더라도 정통으로 극한 것이 아니므로 길신의 조합으로 봐서 좋게 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이 갑일주는 이게 이제 양일주란 뜻이에요. 이게 식신이고 이게 정관이죠. 그럼 여기서 병신합이 되죠. 근데 을일주는 정화가 식신이죠. 그러면 경금은 정관이죠. 그러면 여기서 정화하고 유는 화극금 하는 거죠, 사실은. 정화하고 경금을 화극금 하잖아요. 화극금을 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화고 이건 플러스화죠. 그럼 이것은 부부의 정관 정제의 기능이 되죠. 정관 정제.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의 부부의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합이지만 이거는 그냥 유정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쁜 걸로는 안 본다. 합은 아니야. 정화하고 경화는 합이 아니죠. 병하고 병신이 합이지. 그런데 그래도 이 경우는 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정하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자, 이런 운이 오면은 식신정관 운이 오면은 관공서나 공공기관과의 유대나 배경으로 불안한 아픔을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식신은 일이죠. 정관은 관공서를 의미해 공적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런 운에 만약에 누가 그 관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런 운은 언제 하는 게 좋냐? 요런 달이 있으면 그런 해, 그런 달, 그런 날에 하면은 관의 업무가 순조롭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자는 남편과 자녀가 서로 다정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므로 매우 행복하다. 여자한테는 식신은 뭐예요? 정관은? 그러니까 자식하고 남편이 들어오는 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여자가 20대 때 이런 운이 들어온다. 그럼 뭐예요? 자식 남편 들어오는 운이죠. 좋은 과정을 꾸미는 운이에요. 20, 30대 이런 운은 100% 결혼합니다. 누구랑? 좋은 남편이랑. 정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자, 때로는 여자가 남편과 함께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경험하는 일이 생긴다. 이게 이제 이 식신은 직업으로 보고 사업으로 보는 거고 정관은
남편으로 보고 남편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남자는 자녀와 장모가 서로 합을 이루는 모습으로 장모를 모시거나 자녀가 외조모에게 양육될 수가 있다. 남자한테는 식신은 장모라고 그랬죠. 정관은 자식이잖아. 정관이니까. 그 장모하고 자식이 같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장모가 애 키워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외할머니가 키워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어때? 좋지 뭐. 편하지. 그러니까 식신과 정관에 오는 나쁜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오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를 써준 거예요.